어렵지 않지? 네, 요게 손에 익으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이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도 손에 익으면 됩니다. 갑니다, 이제. 자료 처리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만들기에서 쿼리 디자인에서 쿼리를 만들어줍니다. 테이블 2개 넣어줍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에스터리스크 있죠? 이거 하면 여기에 있는 4개 필드가 모두 들어갑니다. 여기에 구분 코드가 중복되기 때문에 얘는 더블 클릭하지 않고 종류만 넣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첫 번째 보시면은 처리 조건의 1번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에서 사용됩니다. 이게 2번부터 실제 쿼리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기본 교육비는 직원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그랬어요. 기본 교육비를 여기다 넣습니다. 우클릭 확대 축소합니다. 이렇게 놓고 할까요? 네, 이렇게 놓는 게 낫겠습니다. 됐죠? 우리가 기본 교육비라고 하는 아이가 필드입니다. 기본 교육비. 필드명은 되도록이면 쉼표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엑세스에서는 는 대신에 콜론을 씁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직원 종류에 따라 파견직은 15만 원이래요. 엑세스에서는 if가 아니라 IIF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직원 종류예요. 직원 종류인데 여기 보니까 직원 종류가 종류인가? 맞나요? 한번 데이터 한번 보자. 자, 종류라고 했는데 종류가 파견직 있네. 맞네요. 그럼 종류 필드를 이용하면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종류가 모르면요. 파견직은요. 얘는 함수 마법사가 없어요. 자, 쉼표 눌러줍니다. 요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줍니다. 요것만 바꿔주면 돼요. 자, 파견직일 때 얼마요? 15, 하나, 둘, 셋, 넷 지정합니다. 여기까지 해줬으면은 쉼표 하나 더 주고요. if까지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줍니다. 두 번째 파견직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예, 경력직이네요. 직위가 3개밖에 없어요. 얘는 20만 원이네요. 그럼 마지막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나머지 애들은 30, 하나, 둘, 셋, 넷. if에 괄호는 2개입니다. if가 2개면 괄호 2개 줍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계산이 됩니다. 자, 총교육비 이걸로 끝 아니냐? 근데 자, 우클릭 확대 축소 갑니다. 이거 정렬 이 쿼리에다 넣지 않습니다. 나중에 마법사에서 합니다. 총교육비 갑니다. 문제가 쉬워요. 기본 교육비 곱하기 교육 월수입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은 끝입니다. 다음번 이번에는 교육비 할인액입니다. 교육비 할인액은 교육 월수가 12개월 이상이면 그랬어요. 근데 교육 월수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있네. 이것도 시험이 쉽다. 예전 같으면은 교육 뭐 날 이렇게 넣고 저기서 월 뽑아가지고 뭐 몬스함수 써가지고 썼는데 그냥 얘는 단순하네. 자, 우클릭 확대 축소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교육비 할인액입니다. 교육비 할인액 주시고요. 교육 월수가 12개월 이상이면 30만 원 할인이래요. 지금 우리가 할인할 금액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 안 해도 되네. 예전에는 이게 이렇게 쉽게 안 나왔어. 자, 30만 원 할인해서 최종 청구 금액은 뭐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최종 납부액은 아래쪽에 있네. 아우 땡큐야, 그지? 네, 시험이 많이 쉬워졌다라는 얘기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꼬우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 교육 월수라 했죠? IIF 가야 되겠네. IIF 교육 월수. 교육 월수가 필드명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맞춰줘야 되겠고요. 필드 같은 경우는 대괄호로 묶습니다. 약속이에요. 12개월 이상이면이에요. 30만 원이래요. 30, 하나, 둘, 셋, 넷. 쉼표 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복사합니다. 컨트롤 V 눌러주고요. 두 번째 6개월 이상이면 그랬어요. 얘가 6개월 이상이면 얼마냐? 20만 원이래요. 교육 월수가 6개월 미만이면 그 나머지 다죠 뭐. 맞습니까? 여기 보면 뭐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이라 그랬는데 왜 12개월 앞에서 이미 절단 나서 끝났잖아요. 그 나머지 1개월부터 6월까지 사이에서 6개월 이상인 애들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잘려져 나가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네, 5만 원이네요. 5, 하나, 둘, 셋, 넷. if 2개네요. 2개 주고요. 확인 눌러줍니다. 최종 납부액 갑니다. 이렇게 문제에 띄어쓰기 있는데 띄어쓰기 하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식 작성할 때 필드명은 띄어쓰기 해버리면은 간혹가다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나오더라도 전혀 상관없으니까 채점과는 무관하니까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최종 납부액. 나는 그래도 띄어쓰기 할래요. 하셔도 돼요. 총교육비. 근데 패턴을 정하고 가시면은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교육비 할인액
마이너스 연수비. 이렇게 계산하시면은 최종 납부액이 나올 테고요. 직원 구분별 합계, 얘는 나중에 마법사에서 합니다. 즉 1번, 그 다음에 6번, 7번, 8번 빼고 6번, 7번은 그룹 합계인데 얘네들은 마법사에서 합니다. 그럼 이제 네, 보고서도 끝났어요. 닫기 이해 갑니다. 쿼리2 열어봅니다. 레코드 총 15개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얘가 15개면 얘도 15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니까요, 계산 결과에 보니까 통화가 적용이 안 됐어요. 미리 형식을 지정하고 가면 매우 행복해집니다. 기본 교육비 선택합니다. 오른쪽에 속성 시트 뭐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이게 표시가 안 된다 그러실 때는 우클릭 누르시고 속성 누르셔도 되고 위에서 속성 시트 누르셔도 됩니다. 자, 형식에다 뭘 넣어주면 될까요? 네, 통화입니다. 됐죠? 총교육비 형식에 뭐요? 통화요. 그 다음에 교육비 할인액 이 친구도 통화요. 돈이잖아 다. 최종 납부액도 돈이자네 통화 지정하면 됩니다. 닫기 예 눌러줍니다. 실행해 보시면은 통화가 나오죠. 얘네가 다음에 그릴 것들에 대해서 네, 상속이 됩니다. 쿼리1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연수비가 우리 테이블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통화가 지정이 됐지만 혹여나 예전에는 이 쿼리에 함수식이 막 많이 들어갔거든. 다 빠졌어. 아우 그냥 거저 주는 거야 이 시험은.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됐고요. 이제 마법사 갑니다. 기타 조건은 엑셀하고 동일합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요거랑 똑같이 그림대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가볼까요? 자, 우리 테이블 디자인, 쿼리 디자인, 폼 디자인인데 보고서만 마법사 씁니다. 외워라이? 적어라이? 자, 쿼리 1 뭐하러 만들었니? 그지? 쿼리 1 만드니? 아니면 쿼리 2 쓰니? 쿼리 2요. 헷갈리시면 얘는 폼용, 얘는 보고서용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쓰셔도 됩니다. F2키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보고서용 이렇게 얘는 네, 폼용 이렇게 이름을 바꿔 놓으셔도 됩니다. 헷갈리신다면 자 만들기 갑니다. 보고서 마법사 어딨니? 여기 있네요. 갑니다. 폼용 아니라 우리 보고서용이죠? 우리가 필요한 필드는 누구 있나요? 구분코드 들어가야 됩니다. 직원번호 들어갑니다. 교육월수 들어갑니다. 연수비, 그 다음에 총교육비, 교육비 할인액, 최종 납부액 갑니다. 확인해 봅니다. 필드 이름 잘 보세요. 구분코드, 직원번호, 교육월수, 연수비, 총교육비, 총교육비 할인액, 최종 납부액 꼭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위에 있는 처리 조건에 1번 있죠? 구분 코드별 있죠? 요게 그룹 기준이야. 그래서 쟤는 꼭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그룹 기준이 되는 겁니다. 다음 갑니다. 그룹 기준 나오죠? 바로 여기에 나오는 애가 그룹을 뭘로 지정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분 코드별로 오름차순 정렬한 후 같은 구분 코드 안에서는 직원 번호의 오름차순으로 한다 그랬는데 이건 정렬은 좀 이따 하고요. 우선은 이렇게 구분 코드가 잡히게 됩니다. 그림에 보셔도 마찬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구분 코드가 이 밑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지? 뭐뭐뭐의 합계 이런 식으로. 이 문제는 살짝 까다롭기는 하지만 밑에 또 다행히 직원 구분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지? 요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볼수가 좀 이따 한번 수정해서 보도록 하고요. 여기에서는 이 문제에서는 꼭 처리 조건의 1번을 보도록 한다. 다음 갑니다. 두 번째 정렬 조건이 뭐라 그랬냐면은 직원 번호라 그랬어요. 직원 번호. 얘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 그리고 요약 옵션 눌러주면은 뭘 할 수 있느냐면 얘 위아래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정신 없으신데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총교육비 해가지고 얘가 그룹 바닥글이거든요. 그룹 바닥글. 요약 합계예요. 그래서 총교육비 여기에 표시된 아이들을 체크합니다. 교육비 할인액, 최종 납부액. 합계만 계산합니다. 나중에 얘네 총평균은 함수를 수정하는 게 빠릅니다. 자, 그냥 다음 가고요. 마지막에 이제 디자인 보기 갑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 별거 없어요. 이제 똑같이 만들어주면 돼. 위에 제목부터 갑니다. 위에 뭐라고요? 직원 갑니다. 그리고요. 너비가 지금 얘도 16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 크죠? 그리고 불필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길쭉하고 뭐 필요 없는 애들 이거. 나우 이런 애들. 페이지 나우는 주면 안 되겠다. 왜냐면 여기 날짜 있죠? 요거 쓸 거고요. 얘는 여기다 쓸 거고 얘는 필요 없으니까 주겠습니다. 나우는 어디다 쓸 거냐면 위에다 쓸 거고 열 끝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6 안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얘네들은요, 한 가지 팁이 있는데 글꼴 크기를 있잖아요. 현재 기본이 아마 11포인트일 텐데 9포인트나 10포인트로 줄입니다. 얘도 엑셀처럼 이렇게 줄여버리세요. 됐죠? 그리고 보면은 이게 높이가 좀 달라지죠? 그럼 높이를 여기에서 1 정도로 줄여보세요. 아이고 너비를 냈구나. 높이를 1 정도로 줄여보세요. 너무 크네. 그럼 뭘로? 0.5로. 자, 0.5가 맞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은 예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구분 코드 보시면은 이 구분 코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본문 영역이거든요. 얘 본문 영역으로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예쁘게. 그래서 지금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눈이 막 왔다 갔다 하겠지만 구름 머리글 얘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클릭하고요. 높이 0 줍니다. 하단에 페이지 바닥글 사용하지 않습니다. 0 주고 없애줍니다. 확실히 줄었죠? 자, 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대로 순서대로 잘 배치해 볼게요. 구분 코드 좀 크기 좀 줄여주고요. 다음에 직원 번호가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직원 번호 드래그해서요. 쭉 드래그 해주시고요. 우리 앞에서 정렬이라고 하는 도구를 봤어요. 그래서 맞춤, 왼쪽, 크기는 가장 직원 번호가 3글자밖에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좁은 너비에 맞춰주시면 더 낫겠네요. 이어서 교육 월수도요. 2자리밖에 안 될 거야 아마. 그래서 맞춤해가지고 왼쪽으로 맞춰주든 오른쪽으로 맞춰주든 하고 그 다음에 크기는 가장 좁은 너비에 맞춰주고요. 세 번째는 연수비입니다. 연수비 가지고 와요. 연수비 드래그해서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맞춤해서 왼쪽으로 맞춰주고요. 연수비는 좀 크기니까 크겠죠. 한 요 정도 대충 키워주시고 여기서 크기에서 나중에 또 조절하면 되거든요. 가장 넓은 너비에. 아니다. 좁은 너비에 써야 되는데 이렇게 줄여주고요. 이어서 총교육비입니다. 총교육비는 밑에서부터 다 가져와야 돼요. 쭉 가져오시고요. 얘도 맞춤 왼쪽이고요. 총교육비니까 금액이 좀 크지 않을까 싶어요. 늘려주고요. 크기는 가장 넓은 너비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교육비 할인액입니다. 쭉 갑니다. 범위 드래그 하고요. 맞춤하고요. 왼쪽 갑니다. 그리고 공간 가장 넓은 너비의 교육비 할인액이 아까 10만원 단위였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크지 않습니다. 맞죠? 자, 최종 납부액 갑니다. 쭉 드래그하고 16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좀 그래. 그럼 맞춤 왼쪽 해주시고요. 얘는 가장 넓은 너비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잔상은 스크롤 위아래로 내렸다 줄였다 하시면 사라집니다. 사실 17로 하셔도 전혀 문제되지는 않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당겨서 이렇게 당겨가지고 안 가네 얘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드래그해서 뭐 때문에 안 가는 거야? 오른쪽으로. 요것들만 우선 보내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만 뭐가 있나봐. 이렇게 해주시고 이 총합계가 2개구나. 총합계 필요 없는 것들 지워줍니다. 이렇게 배치하시면 되겠고 또 교육 월수를 좀 줄여줄까 봐요.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2자리니까.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또 왼쪽으로 해주고요. 연수비도 10만원 단위니까 좀 줄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당겨가지고 네, 이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16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영역을 이렇게 크게 놔두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줄여줘야 돼요. 자, 다 됐습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은 여기 보면은 지지지 합계 있잖아요. 요거 문제 지시사항이 있었어요. 그걸 보니까 직원 구분별 합계잖아요. 여기 보면 네, 구분 코드별 합계에는 총 교육비 할인액, 그 다음에 최종 납부액을 산출하고요. 지지지는 구분 코드에 해당하는 종류가 나오도록 한대요. 종류가. 요게 그룹 바닥글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요 구분 코드 있잖아요. 요걸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요 밑으로 내려줍니다. 텍스트 상자를 가져가는 거예요. 합계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얘를 뭘로 바꿔주면 될까요? 종류 해줘야 되겠네요. 야, 이 문제 어렵다. 우리 마법사에서 종류 안 넣었는데, 그죠? 그래도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 원본 데이터 자체가 여기 보시면 데이터에 가보시면 해당하는 쿼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딱 찍어보면 나옵니다. 보고서용에서 하기 때문에 종류 찍으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가져와집니다. 자동으로. 그 다음에 합계를 종류 뒤에다 붙입니다. 그까이 거 대충 슬슬. 얘네도 마찬가지 그까이 거 대충 슬슬. 대충 슬슬. 얘는 살짝 내려주고 얘네도 맞춰줄까요?
네, 맞춤 가셔서 위쪽으로 맞춰줍니다. 그까이 거 슬슬. 그 다음에 위치는요, 교육 월수하고의 사이 쪽에 있네요.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옮겨주시고요. 얘도 좀 위에 너무 붙었어요. 살짝 빼줍니다. 살짝 빼줍니다. 뒤에 요 칸이 좀 보기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 격자가 보기 싫으신 분들은 아마 우클릭 눌러보면 여기에 격자가 있을 텐데, 자, 여기서 해볼까? 우클릭. 네, 눈금이 있네요. 눈금 이렇게 없애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금은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없앨까? 여러분들 맘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위에 제목에 이 배경 색깔이 있는데요. 이 색깔 없애보겠습니다. 바탕 클릭하시면 되고요. 형식 눌러주시면 배경색이 나오는데 점점점 눌러서 자동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이제. 자, 여기까지 됐으니까 이 직원 산출 내역 앞에서 얘네 글꼴 크기 몇이었나요? 네, 16이었습니다. 폼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16으로 줄여주고요. 모서리 더블 클릭해 주시고 얘 가운데 정렬 해준 다음에 옆으로 살짝 늘려줍니다. 이건 팁이에요. 가끔가다 글자가 잘려서. 그리고 나우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다 작성 일자 쓴대요. 그래서 레이블 가지고 써주면 되겠죠. 이게 레이블입니다. 아이고, 텍스트 상자를 그렸네. 텍스트 상자로 하시면 안 됩니다. 레이블이에요, 레이블. 요거죠, 요거. 네, 레이블로 해서 대충 그까이 거 슬슬 작성 일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모서리 더블 클릭 해주시고요. 이렇게 배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성 일자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얘네도 마찬가지로 글꼴 크기 앞에서 같이 안 바꿨을 거예요. 9로 줄여주겠습니다. 그리고요, 데이터에서 높이도 0.5로 같이 줄여주고요.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여기에다가는 형식이 또 들어가줘야 되겠죠? 형식은 여기에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요? 이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YY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7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은 깔끔하게 완성이 됩니다. 여기 또 밑줄이 있네. 왜 밑줄이 왜 있는 거야? 보통 밑줄 없는데. 홈에서 여기서 밑줄 적용하시고 두껍게도 한번 줄까 봐요. 네, 글꼴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닫기 눌러주고 실행해 봅니다. 그랬더니 예쁘게 나왔죠. 이제 하나씩 수정하면 됩니다. 자, 인쇄 미리 보기 보시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인쇄 미리 보기 본 김에 페이지 설정하고 갑니다. 위쪽에 얼마요? 60이요. 왼쪽에 20이요. 25지? 25지? 20 해도 돼, 사실은. 응? 네,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무시합니다. 왜 그런지는 자대고 계산해 보시면 압니다. 자, 우클릭 디자인 보기 갑니다. 앞에서 테두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선택해 주시고요. 이쪽에 가셔서 테두리 스타일을 투명으로 해줍니다. 다시 한번 닫기 이해해 가주시고요. 실행해 보면은 없어졌죠. 그리고 이게 격자행으로 한 행씩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거든요. 요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2016인가? 2016 버전부터 기본이거든요. 13부터일까? 13부터 기본이라서 별도로 없애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나는 없애고 싶었어요. 여기는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본문 클릭하시고요. 다른 배경색에서 점점점에서 백색으로 바꿔줍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혹시나 다른 배경색 있으면 점점에서 흰색으로 바꿔주고요. 얘는 없죠. 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총평균 나오죠? 이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위치 조정해 주시고요. 썸이 아니라 AVG로 바꿔주면 돼요. 함수만 이렇게요. 요것도 AVG. 손이 많이 가긴 하는데 한번 해놓으시면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얘네 돈이잖아요. 돈이니까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고요. 위에까지 가면 안 돼요. 얘는 레이블이고요. 얘는 텍스트 상자입니다. 텍스트 상자에만 엑셀의 셀처럼 형식을 지정할 수 있어요. 통화 잘 지정돼 있네요. 소수 자릿수 0 지정해 버릴게요. 다른 거는 없네요. 자, 여기까지 됐고요. 닫기 눌러줍니다. 이해 눌러주고요. 실행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니까 거의 다 이제 예쁘게 완성이 돼 가고 있고요. 선 그려주고 여기에 중복 내용 숨기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중복 내용 숨기기는 뭐냐면 이렇게 그룹 내에 본문 내용에 그룹 필드가 들어갈 경우에는 저렇게 표시해주면 됩니다. 자, 우클릭 눌러주시고요. 이게 지금 위아래가 안 맞네. 그지? 어떻게 해주면 돼? 이제 마우스로 움직이지 마시고요. 맞춤해서 위쪽으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얘 선택하고요. 형식에 형식에 가서 아래쪽에 보시면 중복 내용 숨기기가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얘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모든 걸 다 하고 선을 제일 마지막에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손이 많이 갑니다.
자, 됐죠? 요 사이가 좀 간격이 큰 것 같아요. 우클릭 디자인 보기 가고요. 얘네 약간 좀 올려주고요. 구분 코드는 좀 줄여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요. 같이 가야 되는데 요거를 보고서 레이아웃으로 디자인도 가능한데 거기까지는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 레이아웃이 다 망가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디자인 보기로 하십시오. 그냥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대로 하시고요. 팁이 있다면 날짜는 오른쪽으로 정렬 합니다. 그리고 이 구분 코드는 뭐였어요? 문자열이죠? 문자열이니까 구분 코드는 가운데로 맞춰줍니다. 아, 선생님 나머지 여기 직원 번호에 이거 안 해요? 그냥 두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목소리가 이상하다고요? 네, 닫기 예 눌러줍니다. 보고서형 실행합니다. 이제 대충 깔까 슬슬 맞춰진 것 같고요. 작성일자가 좀 너무 멀죠? 그러면 작성일자 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주시고요. 방향키로 요래 옮겨주시면 됩니다. 약간 공간을 좀 주겠습니다. 요만큼 방향키로 이동하면 됩니다. 자, 이제 선을 그릴 건데 선은 어디 그리느냐? 머리글의 위아래, 그 다음에 그룹 바닥글 위아래, 그 다음에 보고서 바닥글 하나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자, 클릭합니다. Shift 눌러줘요. 여기에다가 드래그 합니다. 깔 거 대충 슬슬. 네, 요만큼 됐죠? 네, 됐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방향키로 아래쪽에 배치. 그 다음에 그룹 바닥글 컨트롤 V, 또 한 번 컨트롤 V 방향키 아래쪽 배치. 마지막에 컨트롤 V 아래쪽으로 방향키. 네, 끝입니다. 이런 공간들은 최소로 줄여줘야 됩니다. 하여간에 내가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줘야 돼요. 선을 그리기 위해서 저희가 살짝 공간을 뒀었는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합계도 보시면은 직원번호의 교육비 사이고요. 종류는 오른쪽으로, 홈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은 더 깔끔하게 나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이렇게 예쁘게 나왔고요. 다 끝난 것 같은데요. 뭐 수정해야 될 것들이 있나요? 작성일자 잘 나왔고요. 다 완성됐습니다. 자, 인쇄 미리 보기 보시면은 네, 한 페이지에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얘네가 너무 사이가 가깝다고? 좀 떼어주지 뭐. 그럼 방향키로 살짝 이렇게 떼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실행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끝입니다. 어떠세요? 좀 어려우시죠?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다 끝난 거고요. 이 보고서 같은 경우는 손댈 게 많아요. 그런데 저도 지금 강의하면서 말하면서 해서 그렇지 실제로 빨리 하시면 5분 안에도 끝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 말씀 드리는 거는 딱 한 가지, 뭐냐면은 얘네를 여러 번 해보십시오. 보고서 그리는 것만 10번 해보세요. 보고서를 여기다 추가로 계속해서 마법사로 만들어서 추가해도 되니까 그러면 손에 익습니다. 다른 문제 많이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문제 가지고 보고서를 10번 만드세요. 그럼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손에 익어요.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모든 문제가 패턴이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출력합니다. 엑셀하고 이제 액세스하고 파워포인트 다 끝난 상태에서 답안 전송하고 엑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인쇄합니다. 폼 실행합니다. 인쇄 미리 보기 잘 나오는 거 확인하고요. 인쇄 눌러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모두 다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프린트 PDF 눌러서 우리 다운로드에다가 하겠습니다. 얘는 A1으로 하겠습니다. 자, 보고서도 실행하고요. 인쇄 미리 보기 갑니다. 예쁘게 나온 거 봅니다. 잘린다 없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에 인쇄 갑니다. 자, 프린터 선택합니다. 갑니다. A2로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지만 시험장 가시기 전에 꼭 인쇄소나 학교, 요즘에 PC방, 편의점에서도 인쇄되던데 꼭 가셔서 인쇄를 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이로 인쇄해보는 것과 안 해보는 거는 시험장에서 그 느낌이 달라요. 이렇게 예쁘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가끔가다 물어봅니다. 선생님, 얘네요 문자열 정렬에 목록 상자에서 문자열 정렬은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 이게 SQL이요, 이게 길게 나오는데요. 그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됐죠? 분명히 얘기했다. 질문하면 알아서 해. 돌아가서 야 똥침을 해버리겠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끝.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고서 지금 강의 끝나고 나서 10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회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